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강정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거냐면 광고와 관련돼서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목 보면 아시겠지만 유명 광고 모델에 관련된 효과 기저에 있는 심리적 기제를 갖다가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잘 아는 BTS 최소 30억, 그 다음에 유재석 6억에서 7억, 그 다음에 여기 임영웅 3억에서 4억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도 작년 기준으로 여기 등장하는 BTS, 유재석,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광고에 출연했을 때 1년간 얼마를 받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고액이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서 기업이 여기 있는 분들을 광고 모델로 섭외해서 활용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을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명인들을 광고 모델로 많이 활용합니다. 이게 매우 자주 사용되는 광고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 광고 모델을 활용했을 때 어떤 소비자의 심리적 기제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고정적 조건화입니다. 고정적 조건화가 무엇인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여기 보여주시는 것처럼 개가 한 마리가 있고 앞에 종이 있어요. 종소리를 들으면 개는 아무 느낌이 없겠죠. 근데 이 개가 굶은 상태예요.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럼 눈앞에다가 먹이를 갖다 제시하면 개는 막 침을 흘릴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종소리 들려준 다음에 먹이를 줘요. 그럼 배고픈 개는 침을 흘려요. 왜 흘리냐면 종소리 때문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먹이 때문에 흘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종소리 들려주고 먹이 주고 다음에 또 종소리 들려주고 먹이 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여러 번 개한테 종소리와 먹이를 제시하면 어느 순간 먹이를 제외하고 종소리만 들려줍니다. 그러면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립니다. 이때 원래 그 전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소리 들려주고 먹이를 제시했다고 했죠. 개가 침을 흘리는 이유는 먹이 때문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먹이 없이 종소리만 들려줘도 침을 흘린다는 얘기예요. 개가.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즉 먹이에 의해서 유발되는 침 흘리기라고 하는 것이 종소리를 들었을 때 반응하게 수 있게끔 똑같은 동일한 반응인 침 흘리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즉 종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개가 침을 흘리도록 만드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음식과 짝져서 계속 반복해서 제시되다 보니까 개 입장에서는 종소리가 들리면 곧 먹이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침을 흘립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종소리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소리만 들어도 개는 침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감정적 전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여기서는 감정적 전이보다는 일단 이런 음식과 종소리와의 관계 두 개를 계속 짝지어서 제시하면 음식이 유발하는 개의 반응을 종소리가 유발할 수 있다.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제가 써놓은 한자가 있는데 금묵자흑이라고 해서 먹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검은색이 된다. 종소리가 먹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종소리가 먹이가 일으킬 수 있는 개가 침을 흘리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전적 조건화가 원래는 개를 대상으로 이제 발견된, 확인된 그런 기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맥심 화이트 골드라고 하는 거는 신제품이에요. 신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김윤화라고 하는 유명인 보면 어때요? 와 대단하다, 되게 긍정적인 감정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맥심 화이트 골드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광고에 김연아를 광고 모델로 기용합니다. 기용해가지고 제작된 광고가 이겁니다. 연아가 커피를 마신다. 우유만 마시던 연아가 커피를 마신다. 어떤 커피일까? 연아의 커피. 연아의 커피가 궁금하다. 전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커피가 좋아요. 그게 진짜 커피 아닌가요?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지금 본 광고처럼 광고 안에 김연아라고 하는 유명인이 등장합니다. 이 유명인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 긍정적인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김연아와 맥심 화이트 골드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 신제품을 갖다 두 개를 계속 짝지어서 광고로 보여줍니다. 소비자들한테.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장에 갔어요. 매장에 갔더니 맥심 화이트 골드가 딱 눈에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브랜드를 보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전에 고전적 조건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김연아한테 느꼈던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맥심 화이트 골드라고 하는 브랜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에 전이가 돼서 김연아한테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맥심 화이트 골드를 보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전적 조건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느냐, 이걸 보면 아시다시피 2012년도 2월달에 방금 전에 봤던 그 광고가 집행이 됐습니다. 온에어가 됐어요. 그로부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맥심 화이트 골드라고 하는 브랜드는 김연아라고 하는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출이 2배씩 뛰어요. 이런 아주 극적인 매출의 신장이 발생합니다. 즉 자주 사용하는 광고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 광고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런 광고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 이면에 작용하는 기제는 바로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매출의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전략이죠. 한 가지 위협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광고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인이라고 하는 인테리어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광고예요. 인테리어에 미쳐본 적 있나요? 인테리어만 보이고 인테리어만 들리고 인테리어 자재 지인은 당신의 감각까지 디자인합니다. 공간에 대한 긴 생각, 지인. 이 광고는 2007년도 2월 달에 집행된 광고인데 이 당시에 지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신규 브랜드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영애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배우 탤런트를 광고 모델을 기용을 했어요. 해가지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전적 조건화를 유발시키려고 했습니다. 쫙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광고를 딱 내보낸 다음에 소비자는 이 광고에 대해서 기억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로지 이영애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영애만 보이고 이영애만 기억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광고가 실패를 하게 된 거게 되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흡혈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흡혈귀 효과를 다시 정리하면 매우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광고 요소, 즉 여기에서는 유명인인 이영애, 이런 광고 요소의 존재가 브랜드와 관련된, 브랜드 이름이겠죠? 지인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그 브랜드가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흡혈귀 효과라고 합니다. 즉 주의나 인식이 브랜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광고 모델이 흡혈귀처럼 쑥 빨아들이는 겁니다. 힘 자체를. 이게 바로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유명 광고 모델을 기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들이 유명 광고 모델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고 인식하고 그 안에 정말 정작 기억해야 되는 것,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경우, 이런 현상을 흡혈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인이라는 곳이 결국은 1년 뒤에 2008년 3월 달에 지금 보는 광고처럼 제작을 했습니다. 예전 광고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영애가 아니라 창호입니다. 그 창호, 알고 보면 지인입니다. 예전 광고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영애 보지 말고 창호를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광고에서 소비자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흡혈귀 효과를 막기 위해서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오늘 간단히 제가 한 얘기는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유명 광고 모델을 활용하는 광고 전략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자주 쓰는 광고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고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심리학에 나오는 고전적 조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전적 조건화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겁니다. 새로운 신규 브랜드가 있고 이 신규 브랜드랑 유명 광고 모델을 두 개를 짝지어서 제시합니다. 이때 유명 광고 모델은 소비자한테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시키는 자극물이에요. 그리고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적인 자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짝지어서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면 소비자는 조건화가 돼요. 그 결과 유명 광고 모델이 없더라도 신규 브랜드만 봐도 유명 광고 모델한테 느꼈던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유명 광고 모델을 활용한 광고 전략 이면의 소비자의 심리적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